대한민국 조선업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반토막 났거든요. 중국이 전 세계 물량의 53%를 싹쓸이하는 동안 우리는 겨우 39%에 머물렀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완패죠. 여러분이 가진 조선주 혹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지금 이 지표는 재앙처럼 보일 겁니다. 이제 배 만드는 기술도 중국에 다 뺏겼구나 싶으시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한국 조선사들은 그 어느 때보다 돈잔치를 벌일 준비를 마쳤습니다. 중국이 물량을 가져갈수록 우리 지갑은 더 두꺼워지는 기이한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남들이 중국한테 밀린다며 공포의 진려 주식을 던질 때 진짜 고수들은 이 숫자의 함정 뒤에 숨은 거대한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점유율 하락이 오히려 K조선의 역대급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그 소름 돋는 반전 시나리오를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이야기. 우리는 아주 오랫동안 점유율 1위가 곧 강대국의 증표라고 믿어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한국조선 세계 1위 탈환이라는 헤드라인이 나오면 국격이 올라간 것 같고 경제가 살아나는 것 같았죠. 언론과 전문가들도 매달 발표되는 클락스 리서치의 수치에 일희일비하며 우리를 세뇌했습니다. 마치 점유율이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울산과 거제의 도크가 멈춰 설 것처럼 말이죠.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팔아야 많이 남는다는 장사의 기본 원칙을 조선업에도 그대로 대입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설명에는 이상한 빈칸이 하나 있습니다. 숫자와 말 사이의 괴리. 최근 통계를 볼까요? 중국이 3월 발주량의 53%를 가져갔습니다. 84척이나 수주했죠. 한국은 38척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한국 조선 3사의 주가와 수익성은 오히려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숫자는 분명 밀리고 있다고 말하는데 시장의 돈은 이게 맞다고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배 한 척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거기서 남는 마진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그 수치를 해석하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중요한 질문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결정적 포인트. 여러분이 착각하는 핵심은 모든 배가 다 같은 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중국이 휩쓸어간 건 저가형 벌크선이나 구식 컨테이너선입니다. 100원 남기려고 1000원어치 노동을 하는 시장이죠. 반면 한국은 지금 돈 안 되는 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LNG 운반선, 암모니아선 같은 고부가가치 선박만 골라 담고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계산이나 체면 때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수익성이라는 칼날로 시장을 도려내고 있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 잠깐 여기서 멈춰서 생각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수주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 세계 바다의 패권이 누가 더 많이 만드느냐에서 누가 핵심 기술을 쥐고 있느냐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이미 현장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울산과 거제의 조선소들은 이제 빈 도크를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배를 채워야 더 비싸게 팔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고객을 골라받고 있죠. 이건 마치 명품 매장에서 줄을 서 있는 고객들 중 VIP만 골라 입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중국의 물량 공세에 밀려 저가 수주 경쟁을 하던 업체들은 이미 도태되거나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이 선별적 수주의 흐름을 타지 못했다면 이미 뒤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누구일까요? 아직도 중국 기술력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며 공포에 떠는 분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중국은 무섭습니다. 하지만 시간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LNG 선박은 단순히 철판을 용접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극저온을 견디는 거대한 움직이는 냉동고를 만드는 정밀공학입니다. 중국이 이 시장에 명함을 내밀려 노력하고 있지만 글로벌 선주들은 여전히 수천억 원짜리 배를 맡길 때 한국을 찾습니다. 사고 한 번에 수조 원이 날아가는 시장에서 가성비는 통하지 않기 때문이죠. 아직 안전하다고 믿으며 점유율 숫자만 보는 사람들은 이 신뢰의 격차를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이 단계에서는 이미 선택지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이 착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점유율을 높이면 우리가 망할 줄 알았죠? 틀렸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안 만드는 쓰레기 물량을 중국이 다 가져가 주면서 우리 몸값은 더 치솟고 있습니다. 왜 이 기묘한 공생 구조가 유지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 세계는 배관을 통한 가스가 아니라 배로 실어 나르는 가스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친환경 규제는 더 강화되고 있죠. 이 조건을 맞출 수 있는 배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에 몇 군데 없습니다. 공급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는 터져나갑니다. 한국 조선사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아도 선주들이 줄을 서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된 진짜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가 핵심입니다. 이 호황의 끝이 어디일지
그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한국이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며 초고부가 시장을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수익성은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둘째, 중국이 기어코 기술적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시장 분리 구조가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원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건 이미 우리가 시장의 가격 결정권을 쥐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니까요. 결국 중요한 건 어떤 시나리오가 아니라 대응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중국의 53%라는 숫자에 겁을 먹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뒤에 가려진 한국 조선의 질적 폭주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해 보세요. 단순히 덩치만 큰 산업에 투자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 장벽을 가진 곳에 투자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남들처럼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움직이면 결국 비싼 값에 사고 싼 값에 파는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점유율의 역설을 모르면 여러분은 조선업의 진짜 황금기를 그냥 구경만 하다가 놓칠지도 모릅니다.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중국이 절대로 따라올 수 없는 K조선의 비밀병기에 대해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남들보다 한 발 앞서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 이 선택의 결과는 아마 몇 년 뒤가 아니라 생각보다 훨씬 빨리 드러날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혀드리는 전략 작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